서울 가정법원의 평범한 아침이었다. 법원 복대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긴장된 표정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 중에서도 박지은은 특히 초조해 보였다. 그녀는 3살 배기 딸 김수아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수아는 분홍색 원피스에 빨간 리본을 머리에 메고 있었고 작은 토끼 인형을 품에 안고 있었다. 괜찮을 거예요. 엄마. 지은의 변호사인 윤 변호사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오늘은 단순한 양육권 심리일 뿐이에요. 김민호 씨도 합리적인 사람이니 원만하게 해결될 겁니다. 지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합리적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잠시 후 그들은 법정으로 입장했다. 법정 반대편에는 이미 김민호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민호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그는 지은과 수아를 보자 손을 들어 인사했지만 지은은 시선을 돌렸다. 이 판사가 입장하고 모든 사람이 일어났다. 김민호와 박지은의 양육권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심리가 진행되면서 민호의 변호사는 그가 얼마나 성공적인 사업가이며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수에게 최상의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인수한 부동산과 회사의 성장세를 자세히 설명했다. 김민호 씨는 지난 1년간 사업 확장을 통해 수익을 2배로 늘렸으며 현재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딸에게 최고의 교육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은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판사님, 제 의뢰인은 수아의 주 양육자로서 지난 3년간 헌신적으로 아이를 돌봐왔습니다. 김민호 씨는 사업에 집중하느라 가정에 소홀했고 최근 6개월간 아이와 보낸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그때였다. 조용히 앉아있던 수아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작은 손을 높이 들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수아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외쳤다. 저 다 봤어요. 아빠가 잘못했어요. 법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지은은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민호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다.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수아를 바라보았다. 얘야,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수아는 아빠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계속 말했다. 아빠가 엄마의 반짝이는 것들을 작업실에 숨겼어요. 아빠 때문에 엄마가 많이 울었어요.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수아야, 그게 무슨 말이니? 판사님,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법정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급하게 들어왔다. 최 비서였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그녀는 민호를 보자 잠시 멈칫했다. 김 이사님, 지시하신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최 비서, 지금 무슨... 그때 수아가 또다시 말했다. 아빠가 종이를 불에 태우라고 했어요. 저 들었어요. 아빠가 전화로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시선이 최 비서가 들고 있는 서류 가방으로 향했다.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최 비서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비원이 그를 제지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판사가 물었다. 최 씨, 그 서류는 뭡니까? 최 비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판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김 이사님의 회사 재무 기록입니다. 그는 이것들을 파기하라고 지시했지만 저는 이것이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침묵에 빠졌다. 민호는 마치 무너져 내릴 것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지은은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증거라고요? 어떤 증거죠?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 비서는 서류 가방을 판사에게 건넸다. 김 이사님의 회사는 6개월 전부터 파산 상태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숨기고 박지은 씨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야. 민호가 소리쳤다. 그건 단순한 일시적 유동성 문제였을 뿐이야. 판사는 서류를 살펴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김민호 씨, 이 서류들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아내의 서명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지은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충격에 빠졌다. 민호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수아는 엄마에게 다가가 작은 손으로 그녀의 팔을 쓰다듬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아빠가 엄마의 반짝이는 것들을 가져갔지만
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판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심리를 잠시 중단시켰다. 이 상황에서는 아이의 증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 박사님을 불러 아이와 대화를 나누게 하겠습니다. 정 박사는 아동심리학자로 수아를 별도의 방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수아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했다. 아빠가 엄마의 반짝이는 것들을 숨겼어요. 상자에 넣어서 작업실 바닥 아래에 숨겼어요. 엄마가 찾으려고 할 때마다 아빠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밤에 많이 전화했어요. 돈을 구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몰라요.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요. 정 박사는 수아의 말에 놀랐다. 3살배기 아이가 이렇게 자세하게 상황을 기억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그는 수아의 이야기를 녹음하고 법정으로 돌아왔다. 판사님, 김수아 양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보석을 숨긴 위치와 그가 한 전화 통화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음을 알았다. 지은은 충격과 배신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호야, 정말이니 우리 가족에게 이런 짓을 한 거야?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단지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나는 패닉 상태였어.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웠어.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민호 씨, 당신은 심각한 사기 혐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심리는 여기서 중단하고 검찰에 이 문제를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은 현 상황에서 박지은 씨에게 임시로 부여합니다. 지은은 수아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뿐만 아니라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도 담겨 있었다. 3살배기 딸이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함으로써 더 큰 비극을 막은 것이다. 법정이 해산되고 지은은 수아의 손을 잡고 나왔다. 그녀의 부모님, 박상우와 이미경이 법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지은은 부모님을 보자 눈물을 참지 못했다. 괜찮아. 우리 딸, 박산구가 딸을 안아주었다. 이제 우리가 있자느니 너희 둘 다 우리 집으로 오렴. 이미경은 손녀인 수아를 안아들었다. 우리 똑똑한 수아 정말 용감했구나. 수아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를 지켰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부모님의 집에서 수아를 재우고 혼자 거실로 나왔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결혼 생활 내내 민호를 신뢰했던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호화로운 아파트, 고급차, 해외여행, 모든 것이 빚으로 이루어진 거짓 생활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박산구가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이렇게 눈이 멀 수 있었을까요? 모든 징조가 있었는데도. 박산구는 딸의 손을 잡았다. 자책하지 마라. 사랑은 때로 우리를 맹목적으로 만든단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야. 너와 수아는 강하고 너희는 이것을 이겨낼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완전히 실감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딸을 위해 강해져야 했다. 수아가 보여준 용기는 그녀에게도 필요했다. 한편 민호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단지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항상 성공만을 기대하셨고 나는 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 씨, 솔직히 말해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서명 위조, 재산 은닉, 사기, 이것들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당신은 진실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머릿속은 수아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저 다 봤어요. 아빠가 잘못했어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어린 딸에게조차 거짓말을 하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 밤은 깊어갔고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갔다. 한 가정이 산산조각 났지만 그 파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일찍 일어나 부모님의 집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어제의 사건은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다. 일찍 일어났구나. 어머니, 이미경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입술은 떨렸다. 어머니,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이미경은 딸의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 딸, 네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잊지 마.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수아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윤 변호사였다. 박지은 씨, 오늘 오후에 검찰에서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민호 씨의 사기 혐의에 관한 조사인데 당신도 피해자로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지은은 심호흡을 했다. 알겠습니다. 몇 시에 가면 될까요? 2시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와주세요. 제가 그곳에서 만나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지은은 머리를 손으로 감싸 쥐었다. 어머니, 민호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니 믿기지 않아요. 대체. 이미경은 딸의 손을 잡았다. 사람은 때로 압박감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한단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너와 수아의 미래야. 그때 수아가 잠옷 차림으로 주방에 들어왔다. 엄마, 배고파요. 지은은 딸을 보자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다. 우리 수아 할머니가 맛있는 아침을 준비해 주실 거야.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지은은 수에게 말했다. 수아야, 엄마가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가야 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겠니?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어떻게 3살 빼기 아이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아빠는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빠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해요? 지은은 딸의 놀라운 이해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래, 수아야.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하지만 그것이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오후 2시 지은은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윤 변호사가 그녀를 맞이했다. 준비되셨나요? 윤 변호사가 물었다.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들이 조사실로 향하는 동안 지은은 복도 끝에서 민호를 발견했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있었고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해 보였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민호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지은은 시선을 돌렸다. 조사는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지은은 민호와의 결혼 생활, 그들의 재정 상황, 그리고 그녀가 언제부터 이상함을 느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민호가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박지은 씨, 이 서류에 있는 서명이 당신의 것입니까? 검사가 대출 서류를 보여주었다. 지은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것은 제 서명처럼 보이지만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민호가 위조한 것 같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호 씨는 이미 서명 위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을 때 당신의 이름으로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한 당신의 가족 유산인 보석들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할머니가 물려준 보석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였다. 그 보석들은 어디 있나요? 검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김수아 양의 증언에 따르면 김민호 씨의 작업실 바닥 아래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수색 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조사가 끝난 후 지은은 지쳐 보였다. 윤 변호사가 그녀에게 물병을 건넸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지은은 잠시 생각했다. 일단 부모님 집에서 수아와 함께 지내면서 상황을 정리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새 출발을 준비해야겠죠. 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 씨의 회사 파산과 사기 혐의로 인해 당신들의 재산은 상당 부분 압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면 일부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은은 쓴웃음을 지었다. 사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게 필요한 건 수아와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뿐이에요. 그날 저녁, 지은이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아는 할아버지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박상우는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엄마, 수아가 엄마를 보자 달려와 안겼다. 지은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우리 수아, 오늘 할아버지랑 재미있게 놀았니? 수아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랑 그림도 그리고 공원도 갔어요.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도 사주셨어요. 박상우가 웃으며 다가왔다. 어떻게 됐니?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아직 진행 중이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 아파트를 수색한다고 해요. 민호가 숨겼다는 보석들을 찾기 위해서 박상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녀석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 할머니의 보석들을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은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검찰청이었다. 박지은 씨. 방금 김민호 씨의 작업실을 수색했습니다. 귀하의 보석들을 찾았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럼 제가 찾으러 가도 될까요? 네. 내일 오전에 검찰청으로 오시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통화를 마친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할머니의 보석들을 찾았대요. 박상구는 미소 지었다. 다행이구나. 내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지은은 검찰청에서 할머니의 보석들을 돌려받았다. 그것들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가 결혼 선물로 주셨던 진주 목걸이, 18세 생일에 받았던 다이아몬드 귀걸이, 그리고 대대로 내려온 비취 팔찌,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다. 이것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군요. 담당 검사가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들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역사예요. 검찰청을 나오는 길에 지은은 예상치 못한 사람과 마주쳤다. 민호의 어머니 김미숙이었다. 지은 씨, 미숙은 망설이며 다가왔다. 지은은 잠시 얼어붙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미숙은 항상 민호의 편이었고 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어머님, 미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말 미안해요. 내 아들이, 내가 그를 잘못 키웠나 봐요. 항상 성공과 외적인 것만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지은은 시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부는 내 책임이에요. 우리 가족은 항상 겉모습과 성취만을 중요시했어요. 민호는 어릴 때부터 실패를 인정받지 못했죠. 그의 아버지는 특히 엄격했고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게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그가 한 일은 용서받기 어려워요. 지은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도 이 상황의 피해자 중 하나였다. 수아는 어머님의 손녀예요. 언제든지 만나러 오셔도 돼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요?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수아는 할머니를 사랑해요. 이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잖아요. 지은이 말했다. 미숙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 아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요. 두 여성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같은 남자에게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부모님의 집에서 수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박상구가 문을 열자 민호가 서 있었다. 그는 평소에 고급스러운 정장 대신 단순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지친 듯했다. 민호, 박상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지은이와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호가 공손하게 물었다. 박상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은을 불렀다. 지은아, 민호가 왔다. 지은은 주방에서 나와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민호를 보자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민호,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지은아, 잠시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민호가 간청했다. 지은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집 앞 작은 정원으로 나갔다. 지은아, 나 정말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한 일에 대해 변명할 생각은 없어. 내가 잘못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거야. 지은은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랬어, 민호야? 우리는 행복했잖아. 돈이 많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였어.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실패하는 것이 두려웠어.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아버지는 항상 성공만을 기대하셨고 나는 그의 실망스러운 아들이 되기 싫었어. 지은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거짓말을 선택한 거야? 가족에게까지? 나는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잠시만 버티면 회사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나는 점점 더 깊은 거짓말 속으로 빠져들었어. 민호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 찼다. 그리고 수아, 그 아이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 지은이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딸은 정말 똑똑해. 그리고 용감해. 나는 그 아이를 만나고 싶어. 내가 한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지은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민호에게 화가 났지만 그가 수아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은 안 돼, 민호야. 수아는 아직 혼란스러워해. 시간이 필요해. 민호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기다릴게. 그리고 지은아, 다시 한번 미안해. 내가 한 일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는 변할 거야. 내 잘못을 바로잡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지은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호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시간이 말해줄 거야, 민호야.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지금은 각자의 삶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은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건네려 했지만 망설였다. 이건 내가 숨겼던 보석들 중 하나야. 검찰에 모두 넘겼지만 이것은 우리의 결혼식 날 네가 했던 귀걸이야. 내가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어. 지은은 작은 보석함을 받아들었다. 그것을 열자 그녀가 결혼식 날 했던 진주 귀걸이가 나왔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다. 지은은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어쩌면 아주 작은 연민도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수아의 방으로 향했다. 딸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지은은 수아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우리 수아, 넌 정말 용감했어. 엄마가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해. 수아는 잠결에 미소 지었다. 지은은 딸의 입에 키스하고 방을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창가에 앉았다. 밖으로는 서울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지은은 민호가 준 귀걸이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들의 행복했던 시절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절은 끝났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귀걸이를 서랍에 넣고 닫았다. 마치 과거를 정리하듯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그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은은 부모님의 집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수아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지은은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민호의 회사 파산과 사기 혐의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유망사업가 김민호 대규모 사기 혐의로 수사 중, 회사 부도와 서명 위조 등 의혹. 지은은 신문을 내려놓았다. 비록 그녀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 사건이 더 널리 알려지게 되면 수에게도 영향이 갈 것을 걱정했다. 무슨 일이니? 부엌으로 들어온 박상구가 물었다. 지은은 신문을 가리켰다. 민호 이야기가 신문에 났어요. 박상구는 기사를 훑어보고 한숨을 쉬었다. 아재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구나. 아버지, 저는 수아가 걱정돼요. 아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박상구는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수아는 강한 아이야.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아이를 지켜줄 거야.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윤 변호사였다. 박지은 씨, 안녕하세요. 김민호 씨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 씨가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당신과 수에게 최대한 보상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지은은 놀랐다. 정말요? 그가 그런 제안을 했다고요? 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 합니다. 현재 그가 가진 모든 개인 재산과 회사의 남은 자산을 정리해서 채무를 갚고 남은 것이 있다면 당신과 수아를 위한 신탁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합니다. 지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민호가 책임을 지려는 모습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변호사가 물었다. 지은은 잠시 생각했다. 저는 수아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이해합니다. 구체적인 제안서를 받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지은은 거실로 나갔다. 수아는 할머니와 함께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수아야, 오늘 어디 가고 싶은 곳 있니? 지은이 물었다. 수아는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동물원에 가고 싶어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그럼 오늘 동물원에 가자. 할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이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오랜만에 동물원에 가면 좋겠구나. 그들이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박상우가 문을 열자 정 박사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상우 씨. 박지은 씨와 김수아 양과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은은 놀랐다. 정 박사님? 약속이요? 정 박사는 미소 지었다. 법원에서 수아 양의 심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첫 세션입니다. 연락을 못 받으셨나요? 지은은 당황했다. 제가 전화를 확인하지 못했나 봐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동물원에 가기로 약속했는데. 정 박사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물원에 가면 어떨까요?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수아 양을 관찰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은은 안도했다. 정말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동물원에서 수아는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특히 코끼리와 기린을 보고 싶어 했다. 정 박사는 그녀와 함께 다니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냈다. 수아야, 어떤 동물이 가장 좋아? 정 박사가 물었다.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기린이요. 목이 길어서 하늘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정말 재미있는 생각이구나. 하늘에는 뭐가 있을까? 구름이요. 그리고 별이요. 아빠가 밤에 별을 보여줬어요. 수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아빠는 언제 돌아와요? 정 박사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수아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수아야, 아빠는 지금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나쁜 일을 했지만 이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죠. 지은은 놀랐다. 그래, 수아야. 어떻게 그걸 알았니?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실수를 하지만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대요. 지은은 김미숙을 떠올렸다. 시어머니는 수아와 이야기를 나눈 모양이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지혜로운 접근 방식에 감사함을 느꼈다. 맞아, 수아야. 사람들은 실수를 하고 때로는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정 박사는 이 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그는 수아의 놀라운 이해력과 감정적 성숙함에 감탄했다. 동물원 관람을 마친 후 그들은 근처 카페에 앉았다. 수아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지은과 정 박사는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수아는 놀라운 아이입니다. 정 박사가 말했다. 그녀의 나이에 비해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네, 항상 그랬어요. 때로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걱정될 정도예요.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흡수합니다. 특히 수아 같은 아이들은요. 정 박사가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환경입니다. 수아는 큰 변화를 겪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부모님 집에서 지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확장된 가족 지원 시스템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정 박사가 설명했다. 그리고 김민호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지은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는 수아의 아버지니까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필요하시죠. 이해합니다. 정 박사가 말했다. 수아에게는 아버지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즉시 직접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들의 대화가 끝날 무렵 지은은 한 가지 질문이 생각났다. 정 박사님, 법원에서 수아의 증언이 인정될까요? 그녀는 너무 어린데. 정 박사는 생각에 잠겼다. 일반적으로 3세 아동의 증언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수아의 증언은 이미 발견된 증거들과 일치하고 그녀의 진술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어요. 제 전문가적 의견으로는 그녀의 증언은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은은 안도했다. 수아가 법정에서 다시 증언해야 할 상황을 걱정했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문득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결혼 전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했었다. 결혼 후 수아를 낳으면서 경력을 잠시 중단했지만
이제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때였다. 아버지,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한 후 지은이 말했다. 박산구는 미소 지었다. 좋은 생각이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우리가 수아를 돌봐줄 테니 걱정하지 마. 이미경도 동의했다. 그래, 내 인생을 다시 찾아야지. 우리는 내 편이란다. 지은은 부모님의 지지에 감사했다. 그녀는 수아를 재우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오랜만에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며 지은은 다시 한번 열정을 느꼈다. 그녀는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일찍 일어나 이력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지은 씨인가요? 저는 정우성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공간의 대표입니다. 지은은 놀랐다. 공간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중 하나였다. 연애 맞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김도윤 씨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예전 동료죠. 그가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었는데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면접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은은 감격했다. 김도윤은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다. 어제 연락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네, 물론이죠. 언제 가능할까요?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수아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고민했다. 걱정 마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요시합니다. 정 대표가 말했다. 지은은 안도했다. 감사합니다. 내일 2시에 뵙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지은은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다. 수아가 놀라 방으로 달려왔다. 엄마 왜 소리쳐요? 지은은 수아를 안아들었다. 엄마가 좋은 소식을 들었어. 내일 중요한 면접이 있어. 수아는 엄마의 기쁨에 함께 웃었다. 비록 면접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저녁 식사 시간, 지은은 가족들에게 면접 소식을 전했다. 와,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박상우가 기뻐했다. 공간은 정말 좋은 회사라고 들었어. 이미경도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딸이 다시 일어서는구나. 정말 기쁘다. 지은은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지만 이제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후 지은은 민회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비록 그가 저지른 일에 화가 났지만 그는 여전히 수아의 아버지였다. 민호야, 내일 면접이 있어. 공간이라는 회사야.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해. 수아는 잘 지내고 있어. 너에 대해 가끔 물어보곤 해.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정말 좋은 소식이야. 너라면 분명히 잘할 거야. 수에게 아빠가 사랑한다고 전해줘. 그리고 지은아, 정말 미안해. 지은은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다. 다음 날, 지은은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면접 준비를 했다. 수아는 할머니와 함께 집에 남기로 했다. 엄마 예뻐요. 수아가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우리 수아. 엄마 꼭 합격해서 멋진 집들을 많이 디자인할 거야. 지은이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수아가 달려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행운을 빌어요. 엄마.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고마워 내 사랑. 면접은 예상보다 훨씬 잘 진행되었다. 정우성 대표는 지은의 포트폴리오와 경험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특히 그녀의 창의적인 접근 방식과 세심한 디테일에 주목했다. 박지은 씨, 저희는 당신 같은 디자이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작품은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이야기를 담고 있군요. 면접이 끝날 무렵 정 대표는 놀라운 제안을 했다. 다음 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시작해서 점차 조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맞춰드리겠습니다. 지은은 기뻤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나오는 길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과 흘러가는 구름들이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오랜만에 진정한 희망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어쩌면 이것이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인지도 모른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자 지은은 내려 집으로 향했다. 멀리서 수아가 할머니와 함께 정원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수아가 지은을 발견하고 달려왔다. 엄마, 어땠어요? 지은은 딸을 안아들었다.
엄마가 합격했어, 수아야. 다음 주부터 일을 시작할 거야. 수아는 기뻐하며 박수를 쳤다. 와, 엄마가 멋진 집을 만들 거예요. 이미경도 다가와 딸을 축하해 주었다. 정말 축하한다, 지은아. 네가 자랑스럽구나. 집에 들어가자 지은은 거실 테이블 위에 꽃다발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카드가 함께 있었다. 면접 성공을 기원합니다. 민호. 지은은 카드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여전히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회, 그리고 딸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 고마워, 민호야.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꽃을 거실 중앙에 놓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2달이 지났다. 지은은 공간 디자인 회사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시작했지만 그녀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이제는 거의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회사가 유연한 근무 시간을 제공해 주어 수아를 돌보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 아침이었다. 지은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수아는 할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엄마, 오늘은 무슨 집을 디자인해요? 수아가 물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수아는 항상 엄마의 일에 대해 궁금해했다. 오늘은 새로운 카페 디자인을 시작할 거야. 아주 특별한 카페가 될 거야. 저도 볼 수 있어요? 물론이지. 그림이 완성되면 보여줄게. 지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정우성 대표였다. 박지은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삼성동 레지던스 프로젝트 담당자로 당신을 추천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클라이언트를 만날 예정입니다. 지은은 놀랐다. 삼성동 레지던스는 공간이 맡은 최대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고급 아파트 단지의 전체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일이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지은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것은 그녀의 경력에 큰 도약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 좋은 일이 있나 보구나. 이미경이 말했다. 지은은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다.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이것이 성공하면 제 커리어에 정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예요. 축하한다, 지은아. 이미경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지은은 수에게 키스하고 출근 준비를 마쳤다. 오늘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준비할 것이 많아서요. 걱정 말고 가렴. 수아는 우리가 잘 돌볼 테니. 이미경이 말했다. 회사에 도착한 지은은 바로 삼성동 레지던스 프로젝트 자료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오후에 정 대표가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자료는 다 살펴보셨나요? 네, 지금 컨셉을 구상 중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성은 명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정 대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이 프로젝트의 투자자 중 한 명이 김민호 씨의 전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지은의 표정이 굳었다. 최재혁 씨인가요? 정 대표는 놀랐다. 네, 맞습니다. 아시나요? 지은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민호와 가까운 사이였죠. 이 사실이 불편하시다면 다른 프로젝트를 맡으셔도.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전 전문가니까요. 개인적인 일과 업무는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정 대표는 안도했다.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듭니다. 그럼 금요일 미팅에서 뵙겠습니다. 정 대표가 떠난 후 지은은 생각에 잠겼다. 최재혁은 민호의 가장 가까운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이었다. 그들은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고 최재혁은 종종 그들의 집에 방문하기도 했다. 그가 이 프로젝트의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지만 지은은 이것이 자신의 경력에 중요한 기회임을 알았다. 업무를 마친 후 지은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다. 수아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지은은 딸의 방에 들어가 그녀의 이마에 살짝 키스했다. 거실로 나오자 박상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어땠니? 지은은 아버지 옆에 앉았다.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니? 지은은 최재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가 민호의 사업 실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가 저를 어떻게 대할지. 박상구는 딸의 손을 잡았다. 네온 전문가야, 지은아. 그리고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당당하게 내 일을 하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말씀은 항상 그녀에게 힘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프로젝트 준비를 했다. 그녀는 몇 가지 초기 컨셉 스케치를 완성했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준비했다.
수아가 아직 잠옷 차림으로 지은의 방에 들어왔다. 엄마, 벌써 일해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응,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우리 수아 오늘 유치원 가는 날이지?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최근 근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친구들을 사귀고 즐겁게 지내고 있었다. 준비하자. 오늘은 내가 데려다 줄게. 지은은 수아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회사로 향했다. 그녀는 하루 종일 프로젝트 준비에 몰두했다. 동료들도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탄했다. 박지은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퀄리티의 작업을 동료 디자이너인 서현이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 정말 중요해서요. 금요일이 되었다. 지은은 아침부터 긴장된 상태로 최종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마쳤다. 회의실에서 클라이언트들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클라이언트들이 들어왔다. 그 중에는 예상대로 최재혁도 있었다. 그는 지은을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전문적인 미소로 바꾸었다. 안녕하세요, 박지은 씨. 오랜만입니다. 지은은 침착하게 인사했다. 네, 최재혁님. 오랜만입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지은은 자신의 컨셉을 자신감 있게 발표했다. 그녀는 레지던스의 각 공간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며 현대적이면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했다. 발표가 끝난 후 클라이언트들은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최재혁도 그녀의 아이디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매우 인상적입니다, 박지은 씨. 특히 공용 공간에 대한 접근 방식이 신선하네요. 회의가 끝난 후 최재혁이 지은에게 다가왔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은은 긴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회사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먼저, 당신의 디자인은 정말 뛰어났어요. 우리 팀 모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최재혁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지은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최재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어갔다. 솔직히 말하자면 오늘 당신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렇게 된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은은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다. 민호의 일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 그리고 당신과 수아가 겪은 일. 최재혁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유감이 담겨 있었다. 사실 저는 그의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줄은 몰랐어요. 지은은 놀랐다. 알고 계셨다고요? 최재혁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몇몇 프로젝트에서 협력했지만 약 8개월 전부터 그의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했죠. 지은은 침묵했다. 민호가 도움을 요청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어쨌든 당신이 이렇게 빨리 회복하고 전문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기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당신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대가 큽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프로젝트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졌다. 지은은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다. 그녀는 최재혁의 솔직한 대화에 감사했다. 회사에서 정 대표가 그녀를 찾았다. 어떻게 됐나요? 클라이언트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네, 다행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최재혁 씨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 프로젝트는 당신이 계속 리드하게 될 겁니다. 축하합니다, 박지은 씨. 지은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노력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일찍 퇴근해 수아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왔다. 그들은 함께 공원에 들렀다. 엄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수아가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응, 엄마가 중요한 일을 잘 해냈거든. 그래서 우리 수아와 함께 축하하고 싶어.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지은은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엄마, 아빠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수아가 갑자기 물었다. 지은은 잠시 놀랐다. 수아는 가끔 아빠에 대해 물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질문이 줄어들었다. 아빠가 보고 싶니?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유치원에서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데리러 오는데. 지은은 딸을 안아주었다. 수아야, 엄마가 아빠에게 연락해 볼게. 아마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 지은은 민호와의 만남을 미루어 왔다. 그녀는 아직 그를 볼 준비가 되지 않았고 수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수아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니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집에 돌아온 후 수아가 잠든 시간에 지은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야, 나야. 지은이 말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민호는 놀란 듯했다.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수아가 니올 보고 싶어해.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말? 수아가 날 만나고 싶어해? 응. 그 애가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의 아빠를 보면서 너를 더 그리워하는 것 같아. 민호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다. 물론 시간 있어. 언제 어디서 만날까? 그들은 토요일 오후에 어린이 대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지은은 통화를 마친 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민호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여전히 있었지만 수아를 위해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토요일 아침, 지은은 수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다. 수아야, 오늘 특별한 사람을 만날 거야. 수아의 눈이 커졌다. 누구요? 아빠야. 오늘 우리랑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 수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가 곧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다. 정말요? 아빠를 만날 수 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빠도 너를 정말 보고 싶어 했어. 수아는 흥분해서 뛰어다녔다. 저 뭐 입을지 골라야 해요. 아빠가 좋아하는 옷을 입을 거예요. 지은은 딸의 기쁨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 만남이 수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 자신에게도 필요한 일인지 모른다. 오후 2시, 그들은 어린이 대공원 입구에 도착했다. 민호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예전의 고급스러운 모습 대신 단순한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다.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보였다. 수아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갔다. 아바! 민호는 딸을 보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수아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 수아 멍이 컸구나. 아빠가 정말 보고 싶었어. 지은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의 재회를 지켜보았다. 민호의 진심 어린 감정이 느껴졌다. 그는 정말로 딸을 사랑했다. 민호가 지은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고마워, 이런 기회를 줘서. 지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를 위한 거야. 그들은 함께 공원을 거닐기 시작했다. 수아는 아빠의 손을 잡고 기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유치원에서의 일, 새로 사귄 친구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한 재미있는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호는 수아의 모든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는 딸이 이렇게 밝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에 안도하는 듯했다. 수아야, 저기 놀이터에서 놀까? 민호가 제안했다. 수아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놀이터로 향하는 동안 민호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아, 네가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야. 최재혁에게 들었어. 네가 공간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은은 놀랐다. 최재혁 씨가 말해줬구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가 너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어. 네가 정말 뛰어난 디자이너라고 말하더라. 지은은 미소 지었다. 그래, 정말 좋은 기회를 얻었어. 내 인생을 다시 찾아가는 중이야. 민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난 정말 미안해, 지은아. 내가 저지른 일,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었지. 지은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는 소용없어, 민호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넌 어떻게 지내?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많이 달라졌어. 지금은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예전처럼 화려한 생활은 아니지만 정직하게 살고 있어. 그리고 심리 상담도 받고 있어. 지은은 놀랐다. 심리 상담? 응.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계속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치료사는 내가 성공에 대한 강박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해. 아버지로부터 온 것 같아. 항상 완벽함을 요구하셨거든. 지은은 민호가 이렇게 솔직해진 것에 놀랐다. 과거에 그는 자신의 약점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도 핑계는 아니야, 민호가 계속했다. 내가 한 선택은 내 책임이야. 그리고 그 결과도 받아들이고 있어. 지은은 잠시 생각했다. 네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수에게는 건강한 아버지가 필요해. 그들의 대화는 수아가 돌아오면서 중단되었다. 엄마, 아빠, 저기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도 돼요? 그들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아는 두 부모 사이에 앉아 행복해 보였다. 지은은 오랜만에 가족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가족이 아니었다. 민호가 저지른 일은 그들 사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적어도 수아를 위해 그들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민호는 수아를 다시 한번 꼭 안아주었다. 우리 수아 다음에 또 만나자. 아빠가 많이 사랑해. 수아는 아빠의 목을 꼭 안았다. 저도 아빠 사랑해요. 다음에는 더 오래 있을 수 있어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오래 함께 시간을 보내자. 그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정말 고마워 오늘 기회를 주어서.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가 행복해하니 다행이야. 민호는 수에게 마지막으로 키스한 후 떠났다. 지은과 수아는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빠가 많이 변했어요. 수아가 말했다. 지은은 놀랐다. 그래? 어떻게 알았니? 아빠가 전에는 항상 바빠 보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제 이야기를 진짜로 들어줬어요. 지은은 딸의 놀라운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3살배기 아이가 어떻게 이런 것을 알아챌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의 만남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민호는 정말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수에게 좋은 일이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진정한 화해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집에 도착하자 박상우와 이미경이 현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니? 박상우가 물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민호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빠랑 정말 재밌었어요. 수아가 신나게 말했다.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이미경은 안도한 듯했다. 그래? 다행이구나.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었다.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시작되었고 수아와 민호의 만남도 잘 진행되었다. 그녀의 인생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호의 문자였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수아가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다행이야. 나가 정말 훌륭한 엄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 앞으로도 수아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 그리고 정말 미안해. 지은은 문자를 읽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민호를 완전히 용서하진 않았지만 그가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치유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오늘 수아가 정말 행복해했어. 앞으로도 종종 만날 수 있을 거야.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하자.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마음을 느꼈다. 6개월이 흘렀다. 지은의 삶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삼성동 레지던스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녀는 공간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승진했다. 수아도 어느새 4살이 되어 유치원에서 인기 많은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박상우와 이미경의 집에서 살지 않았다. 지은은 자신의 수입으로 강남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다. 부모님의 집에서 독립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지은은 자신과 수아를 위한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토요일 아침, 지은은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작업 중이었다. 수아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엄마, 이것 봐요. 수아가 그림을 들고 지은에게 다가왔다. 지은은 딸의 그림을 보고 미소 지었다. 4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와, 정말 예쁘게 그렸네. 이건 누구니? 수아는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그건 엄마, 이건 저, 이건 아빠. 그리고 이건 정우성 아저씨요. 지은은 놀랐다. 정우성 아저씨? 엄마 회사 사장님?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우성 아저씨가 항상 엄마한테 잘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선물도 주시고. 지은은 민망해졌다. 정 대표는 최근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회사 행사에 그녀를 파트너로 초대하기도 하고 가끔 수아를 위한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40대 초반의 매력적인 독신 남성이었고 지은에 대한 호감을 숨기지 않았다. 수아야, 정우성 아저씨는 엄마의 상사일 뿐이야. 수아는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아저씨가 엄마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우리 집에 왔을 때 계속 웃었잖아요. 지은은 딸의 관찰력에 놀랐다. 정 대표는 지난주에 프로젝트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그들의 집을 방문했었다. 어른들의 관계는 복잡해. 수아야, 그냥 좋은 동료 사이일 뿐이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지은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4살배기 딸이 자신의 연애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지은이 문을 열자 민호가 서 있었다. 안녕,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왔네. 지은이 말했다. 민호는 미소 지었다.
응, 오늘 수아와 함께할 계획이 많아서. 괜찮니? 물론이지. 수아도 내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어. 민호는 지난 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수아를 만나왔다. 처음에는 지은에 감독해 짧은 시간 동안만 만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더 편안한 관계를 형성했다. 이제 민호는 한 달에 2번 정도 토요일에 수아를 데리고 나갔다. 아빠, 수아가 달려와 민호에게 안겼다. 민호는 딸을 안아들며 미소 지었다. 우리 수아, 오늘 어디 가고 싶어? 놀이공원 가요. 아빠가 약속했잖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지. 준비됐니? 수아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재빨리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었다. 민호는 지은에게 말했다. 오후 고3시쯤 데려다 줄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서 다녀와. 수아, 아빠 말씀 잘 들어. 수아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네, 엄마. 나중에 봐요. 그들이 떠난 후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호와의 관계는 이제 안정되었다. 그들은 수아를 위해 협력하는 부모가 되기로 노력하고 있었다. 민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고 있었고 수에게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법적으로도 상황은 정리되었다. 민호의 사기 혐의는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제공했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파산한 회사의 자산은 모두 정리되었고 민호는 새 출발을 하고 있었다. 지은은 거실을 정리하다가 수아의 그림을 다시 보았다. 정우성 대표와의 관계, 그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정 대표는 매력적이고 성공한 남자였지만 지은은 아직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특히 그가 자신의 상사라는 점이 복잡했다. 그녀의 생각은 휴대폰 울림으로 중단되었다. 정 대표였다. 박지은 씨, 안녕하세요. 주말에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다음 주에 열리는 건축 디자인 전시회 기억하시죠? 혹시 함께 가실 수 있을까 해서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그것은 분명 업무적인 자리였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초대처럼 느껴졌다. 물론이죠. 함께 가면 좋겠네요. 그녀는 마침내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럼 목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지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정 대표에게 호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민호와의 경험 후 그녀는 관계에 대해 신중해졌다. 오후에 지은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아, 그래, 지은아. 수아는 민호와 잘 나갔니? 네, 오늘은 놀이공원에 갔어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제가 조언을 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지은은 정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아직 제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가 제 상사라는 점도 복잡하고. 이미경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지은아, 네가 행복할 권리가 있어. 민호와의 일이 너를 두렵게 만들었겠지만 그것이 네 인생을 영원히 제한해서는 안 돼. 정우성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기회를 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구나. 지은은 어머니의 조언에 감사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생각해볼게요. 통화를 마친 후 지은은 옷장을 열고 다음 주 전시회에 입을 옷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꼈다. 저녁이 되자 민호가 수아를 데리고 돌아왔다. 수아는 행복한 표정으로 놀이공원에서의 모험을 이야기했다. 엄마, 롤러코스터도 탔어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아빠가 손을 잡아줘서 괜찮았어요. 지은은 민호를 바라보았다. 롤러코스터? 수에게 너무 자극적인 건 아닐까? 민호는 미소 지었다. 걱정 마, 어린이 용기야. 그리고 수아가 정말 용감했어. 그렇지, 수아? 수아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민호는 지은에게 물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은은 수아를 방으로 보낸 후 민호와 부엌으로 갔다. 무슨 일이야? 지은이 물었다. 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다음 달부터 부산으로 발령받게 됐어. 6개월 정도 그쪽에서 일해야 해. 지은은 놀랐다. 부산? 그럼 수아는 어떡하지? 그래서 이야기하려고 했어.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오긴 어려울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수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이야. 지은은 생각에 잠겼다. 수아는 이제 정기적으로 아빠를 만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갑자기 만남이 줄어든다면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었다.
솔직하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은이 말했다. 수아는 이해할 거야. 그리고 영상통화로 자주 연락하면 도움이 될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수에게 지금 말해도 될까? 그들은 함께 수아의 방으로 갔다. 수아는 침대에 앉아 인형과 놀고 있었다. 수아야, 아빠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민호가 딸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수아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았다. 무슨 이야기요? 아빠가 다음 달부터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일하게 됐어. 서울에서 좀 멀어. 그래서 한동안은 매주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수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럼 아빠를 못 만나요? 민호는 딸의 손을 잡았다. 사오, 그렇지 않아.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날 거야. 그리고 매일 영상통화로 이야기할 수 있어. 아빠가 부산에 있는 동안 수아도 엄마랑 함께 놀러 올 수도 있고.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아빠가 보고 싶을 거예요. 아빠도 수아가 정말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이건 잠시일 뿐이야. 그리고 아빠는 항상 수아를 사랑해. 수아는 아빠를 꼭 안았다. 저도 아빠 사랑해요. 지은은 이 장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민호는 정말로 변했다. 그는 이제 수에게 책임감 있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였다. 민호가 떠난 후 지은은 수아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수아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괜찮아, 수아야? 지은이 물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냥 아빠가 부산에 가는 게 슬퍼요. 지은은 딸을 안아주었다. 아빠는 항상 수아를 사랑해. 그리고 우리는 자주 연락할 거야. 부산에도 놀러 갈 수 있고. 수아는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다. 엄마, 정우성 아저씨도 우리랑 같이 부산에 갈 수 있어요? 지은은 놀랐다.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정우성 아저씨가 엄마랑 같이 있으면 엄마가 더 웃거든요. 그리고 아저씨가 저한테 바다 구경시켜준다고 약속했어요. 지은은 당황했다. 정우성 아저씨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집에 왔을 때요. 엄마가 주방에 있을 때 아저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지은은 정 대표가 수아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분명 지은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수아야,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지금은 저녁 먹고 일찍 자야지. 그날 밤 수아를 재운 후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인생은 지난 1년 동안 너무 많이 변했다. 민호와의 이혼, 새로운 직장, 새집, 그리고 이제 정우성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그녀의 삶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정 대표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지적이고 다정하며 성공한 남자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에게 잘해주었다. 하지만 지은은 아직 망설였다. 민호와의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다시 한번 누군가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정 대표였다. 박지은 씨,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 드려서. 괜찮습니다. 아직 자지 않았어요. 다음 주 전시회 말인데요. 그냥 업무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지은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정 대표님, 제발 회사 밖에서는 우성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전 당신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어요. 당신의 용기와 강인함, 그리고 수아를 향한 사랑, 모든 것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정우성이 말을 이었다. 당신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은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우성 씨. 솔직하게 말해주셔서요. 저도 당신에게 호감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천천히 알아가면 됩니다. 목요일에 뵐게요. 통화가 끝난 후 지은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기대,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일찍 일어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수아는 아직 자고 있었고 지은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가을 공기가 상쾌했다. 지은은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다. 그녀는 정우성에게 기회를 줄 준비가 되었을까? 수아는 어떻게 반응할까? 민호는? 그녀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민호였다. 어제 수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서 행복했어. 부산으로 가기 전에 너와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시간 될 때 연락해줘. 지은은 메시지를 읽고 궁금해졌다. 민호가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아. 4시에 카페에서 만날까?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좋아. 4시에 보자.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다. 수아는 이미 일어나 할머니와 통화 중이었다. 할머니, 아빠가 부산에 가요. 하지만 우리가 놀러 갈 거래요. 수아가 즐겁게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수아는 항상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아이였다. 오후 4시, 지은은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다. 민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안녕, 기다렸니? 지은이 물었다. 민호는 미소 지었다. 아니, 방금 왔어. 커피 마실래? 그들은 커피를 주문하고 잠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민호는 부산으로 발령받게 된 경위와 그곳에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래서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지? 지은이 마침내 물었다. 민호는 심호흡을 했다. 사실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 지은은 놀랐다.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야. 같은 회사에서 일해. 우리는 6개월 전부터 만나기 시작했어. 민호가 설명했다. 그녀는 부산지사에서 일하고 있어. 내가 부산으로 가게 된 것도 부분적으로는 그 때문이야. 지은은 여전히 놀란 상태였지만 곧 자신을 추스렸다. 그렇구나. 좋은 사람인가 보네.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녀는 수아에 대해 알아. 내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 과거의 실수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변하려고 노력하는지. 지은은 민호의 솔직함에 감사했다. 네가 행복하다니 기쁘다, 민호야. 고마워. 하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서연이 수아를 만나고 싶어 해. 물론 네가 괜찮다면. 지은은 잠시 생각했다. 이것은 민호와 그녀의 관계에 또 다른 변화를 의미했다. 그들은 이제 정말로 서로의 삶에서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괜찮아. 하지만 수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지은이 마침내 말했다. 민호는 안도했다. 정말 고마워, 지은아. 수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주면 좋겠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함께 이야기하자. 수아는 이해할 거야.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때 민호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너는 어때? 요즘 행복해 보여. 지은은 미소 지었다.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있어. 일도 잘 되고 있고. 혹시 만나는 사람이 있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아직 만나는 건 아니지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긴 해. 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래? 누구인지 물어봐도 될까? 회사 대표야. 정우성이라고. 와, 대단한데. 그 유명한 디자이너 정우성?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수아는 어떻게 생각해? 수아는 이미 그를 좋아해. 사실 수아가 먼저 알아챘어. 민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딸은 정말 놀라운 아이야.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은아. 네가 행복할 자격이 있어. 고마워, 민호야.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진정한 우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실수를 했고 함께 성장했으며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수아를 통해 그들은 영원히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카페를 나와 헤어질 때 민호가 말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에게 한 모든 일에 대해. 지은은 미소 지었다. 이제 그만 사과해, 민호야. 우리는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수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의 실수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네.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지은은 집으로 향하는 길에 가벼운 마음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집에 도착하자 수아가 문을 열고 그녀를 반겼다. 엄마, 정우성 아저씨가 전화했어요. 내일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온대요. 지은은 놀랐다. 정우성 씨가 전화했어? 언제? 아까요? 할머니랑 통화하고 있었는데 정우성 아저씨가 전화해서 제가 받았어요. 아저씨가 내일 저녁에 맛있는 거 사올 거래요. 지은은 당황했다. 그녀는 정우성에게 내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정우성이었다. 수아와 통화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더군요.
괜찮으시다면 7시에 방문하겠습니다. 와인과 디저트를 가져갈게요. 지은은 웃음을 터뜨렸다. 수아가 정우성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 모양이었다. 그녀의 딸은 정말 놀라운 아이였다. 수아야, 네가 정우성 아저씨를 초대했구나? 수아는 순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가 엄마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라고 했어요. 괜찮죠? 지은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물론이지, 우리 수아.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밤 지은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그녀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이제 그녀는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수아와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지은은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수아는 들뜬 표정으로 엄마를 도우며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었다. 엄마, 정우성 아저씨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수아가 물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아저씨가 해산물을 좋아한다고 했어. 그래서 오늘은 해물 파스타를 만들기로 했어. 와, 저도 해물 파스타 좋아해요. 수아가 신이 나서 말했다. 지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수아는 음식 취향이 정말 어른스러워. 시계가 6시 30분을 가리켰다. 지은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그녀는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캐주얼 룩을 선택했다. 너무 격식 차려 보이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신경 썼다는 것이 느껴지는 스타일이었다. 엄마, 예뻐요. 수아가 엄마의 모습을 보고 말했다. 지은은 웃었다. 고마워, 우리 수아. 정확히 6시 초인종이 울렸다. 수아가 달려가 문을 열었다. 정우성 아저씨. 수아가 반갑게 외쳤다. 정우성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그는 한 손에는 와인병을, 다른 손에는 케이크 상자와 선물 봉투를 들고 있었다. 안녕 수아, 초대해줘서 고마워. 그가 말했다. 이건 디저트고 이건 우리 수아를 위한 선물이야. 수아는 기뻐하며 선물 봉투를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지은이 현관으로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정우성 씨. 안녕하세요, 지은 씨. 정우성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수아가 초대해 줬네요. 그들은 웃으며 거실로 들어갔다. 수아는 벌써 선물 봉투를 열고 있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그림책과 작은 미술 세트가 들어있었다. 와, 그림 도구다. 수아가 기뻐했다. 고마워요, 아저씨. 정우성은 미소 지었다. 내 엄마가 네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 나도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 지은은 정우성의 세심함에 감동했다. 그는 단순히 비싼 선물이 아닌 수아의 관심사를 고려한 선물을 준비했다. 저녁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와인 한 잔 어떠세요? 지은이 물었다. 좋습니다. 정구성이 대답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수아는 새 미술 세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오늘 회의는 어땠습니까? 지은이 물었다. 정우성은 미소 지었다. 회사 이야기는 잠시 접어둡시다. 오늘은 그냥 정우성과 지은으로 만난 거니까요. 지은은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네요. 사실 수아가 어제 전화로 저를 초대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정우성이 말했다. 당신과 좀 더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회사 밖에서 상사와 직원이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정우성은 자신의 어린 시절, 디자이너가 되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과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은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그들은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은이 준비한 해물 파스타는 맛있어 보였다. 와, 정말 근사해 보이네요. 정우성이 감탄했다. 수아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저도 도왔어요. 그래? 우리 수아가 요리사가 될 날도 멀지 않았네. 정우성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식사는 즐겁게 진행되었다. 수아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고 정우성은 진심으로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지은은 그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식사가 끝난 후 수아가 물었다. 아저씨, 저랑 그림 그릴래요? 정우성은 기꺼이 동의했다. 물론이지. 뭘 그릴까? 우리 가족이요. 수아가 대답했다. 정우성은 잠시 망설였다. 내 가족? 그럼 엄마랑 수아, 그리고 아빠도 그리는 거지?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스무, 베즈지우스치우.
네, 그리고 아저씨도요. 그리고 아빠의 새 여자친구도요. 지은은 놀랐다. 그녀는 수에게 민호의 새 여자친구에 대해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 수아야, 아빠의 여자친구를 어떻게 알았니? 수아는 순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버르투 카투네 커서모스자. 아빠가 전화로 서연 이모랑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아빠가 서연 이모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은은 민호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수에게 함께 이야기해주기로 했었다. 수아야, 그럼 우리 가족 그림을 그려볼까? 정우성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전환했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수아는 종이 한가운데 자신을 그리고 양옆에 지은과 민호를 그렸다. 그리고 민호 옆에 또 다른 여성을, 지은 옆에는 정우성을 그렸다. 그림 위에는 큰 하트를 그려 넣었다. 우리 모두 행복한 가족이에요. 수아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지은과 정우성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가 곧 미소 지었다. 수아는 이미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저녁 8시 30분, 지은이 수에게 말했다. 수아야, 이제 잠잘 시간이야. 수아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순순히 따랐다. 정우성 아저씨, 다음에 또 와요. 정우성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초대해준다면 언제든지. 제가 초대할게요. 수아가 기쁘게 말했다. 지은이 수아를 재우러 방으로 데려갔다. 침대에 누운 수에게 지은이 물었다. 오늘 즐거웠니? 네. 정우성 아저씨 정말 재미있어요. 아저씨가 엄마랑 결혼하면 좋겠어요. 지은은 놀랐다. 수아야,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야. 우리는 그냥 서로 알아가는 중이야. 알겠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은은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우리 수아가 엄마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이제 잘 자, 내 사랑. 수아가 잠든 후 지은은 거실로 돌아왔다. 정우성은 설거지를 마치고 있었다. 아, 그러실 필요 없었는데. 지은이 말했다. 정우성은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대접받았으니 이 정도는 당연하죠. 그들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다. 정우성이 물었다. 민호 씨의 새 여자친구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제 민호가 말해줬어요. 그가 부산으로 발령받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정우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놀랐지만 이제는 그가 행복하다면 기쁘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서로의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정우성은 지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지은 씨, 솔직히 말하자면 난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당신의 강인함과 따뜻함, 그리고 수아를 향한 사랑,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제 인생은 엉망이었고 누구나 상처가 있어요. 정우성이 말했다.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죠. 그리고 당신은 정말 대단하게 극복했어요. 그게 내가 당신에게 매료된 이유예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은은 오랜만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정우성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입술이 부드럽게 만났다. 키스가 끝난 후 지은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에요. 정우성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서두르지 않을게요. 우리는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그날 밤 정우성이 떠난 후 지은은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설레었다. 정우성은 그녀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종류의 남자였다. 신중하고 배려심 깊고 무엇보다 수아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안녕. 수아랑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응, 그래야 할 것 같아. 수아가 이미 서연 씨에 대해 알고 있어. 뭐, 어떻게? 네가 전화로 대화하는 걸 들었대.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관찰력이 뛰어나.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미안해.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어.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함께 수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들은 주말에 만나 수에게 상황을 설명하기로 약속했다. 회사에 도착한 지은은 정우성과 마주쳤다. 그들은 어색한 미소를 교환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은 씨. 정우성이 말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대표님. 지은이 대답했다. 회의실로 향하는 길에 정우성이 속삭였다.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둘이 저녁 식사를 하고 싶은데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네, 좋아요. 수아는 오늘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하루 종일 지은은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그녀의 마음은 계속해서 정우성에게로 향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저녁 정우성은 지은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전망을 가진 곳이었다.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지은이 말했다. 정우성은 미소 지었다. 당신만큼은 아니지만요. 그들은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즐기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우성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었고 가족들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셨거든요. 정우성이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선택을 지지해 주세요. 지은은 정우성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그것이 그의 성격에 반영되어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들은 한강변을 따라 산책했다. 가을밤의 공기는 선선했고 강 위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이 아름다웠다. 정우성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 씨, 솔직히 말하자면 난 당신과 정말 진지한 관계를 원해요. 수아도 함께요. 난 당신이 겪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지은은 정우성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우성 씨. 하지만 저는 아직 조금 두려워요. 제가 상처받은 것처럼 당신도 상처 입힐까 봐. 정우성은 부드럽게 지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해해요.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릴게요. 난 어디 안 가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다시 키스했다. 이번 키스는 더 깊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있음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우성이 말했다. 이번 주말에 제 부모님을 뵙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께서 당신과 수아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지은은 놀랐다. 벌써요? 조금 빠르지 않나요? 정우성은 미소 지었다. 당신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부모님도 당신과 수아에 대해 궁금해 하세요. 하지만 부담스럽다면 나중에 해도 돼요. 지은은 잠시 생각했다. 이것은 그들의 관계를 다음 단계로 진전시키는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정우성의 진심을 느꼈고 그것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좋아요. 만나 뵙겠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대답했다. 정우성은 기쁜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날 밤 지은은 친구 집에 있는 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아야, 잘 지내니? 아, 네, 여마. 재밌어요. 은지랑 인형놀이 하고 있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구나. 수아야, 엄마가 묻고 싶은 게 있어. 이번 주말에 정우성 아저씨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거 어떨까? 수아는 잠시 침묵했다가 기쁘게 대답했다. 좋아요. 아저씨의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기는 거예요. 지은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아직은 아니야, 수아야. 우리는 그냥 인사드리러 가는 거야. 알겠어요. 저는 좋아요. 통화를 마친 후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인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1년 전만 해도 그녀는 민호와 함께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다. 수아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변화에 감사했다. 그녀는 더 강해졌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수아와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민호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주말에 수아를 만나러 가도 될까? 서연이도 함께 가고 싶어 해. 지은은 잠시 생각했다. 그래, 좋아. 하지만 먼저 우리가 수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물론이지. 그럼 토요일 오전에 만날까? 해승규. 토요일은 다른 약속이 있어. 정우성 씨 부모님을 뵈러 가기로 했어.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와, 벌써 그런 단계까지 갔구나. 축하해, 지은아. 고마워. 아직 시작 단계야. 그래도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나도 서연이를 소개해주고 싶어. 수아가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걱정이야. 지은은 미소 지었다. 걱정 마. 수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력이 뛰어나. 그 아이는 이미 4세 여자친구를 자기 그림에 포함시켰어. 정말 대단하다, 우리 딸. 민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일요일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지은은 생각했다. 이번 주말은 정말 중요한 주말이 될 것 같아.
금요일 저녁, 지은은 수아와 함께 정우성의 부모님 댁을 방문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아야, 이 원피스 어때? 지은이 물었다. 수아는 분홍색 원피스를 바라보았다. 예뻐요. 입을래요. 지은은 자신도 단정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옷을 선택했다. 그녀는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다. 그때 정우성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일 준비 다 됐어요? 네, 수아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부모님도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특히 어머니가요. 수아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저희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토요일 아침 정우성이 약속한 대로 지은의 아파트로 왔다. 그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정우성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지은은 꽃다발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수아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그녀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는 리본을 메고 있었다. 정우성 아저씨. 수아가 반갑게 인사했다. 정우성은 수아를 안아들었다. 우와, 우리 수아 정말 예쁘네. 공주님 같아. 아니, 수아는 기쁜 표정으로 웃었다. 됐다. 고마워요, 아저씨. 그들은 정우성의 차를 타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도중에 지은은 점점 더 긴장되었다. 정우성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그들은 지은과 수아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우성은 지은의 손을 잡아주었다. 네, 걱정 마세요.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당신과 수아를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1시간 후 그들은 서울 외곽의 아름다운 주택단지에 도착했다. 정우성의 부모님 집은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이었다. 그들이 차에서 내리자 현관문이 열리고 정우성의 부모님이 나왔다. 그의 어머니는 우아한 중년 여성이었고 아버지는 온화한 표정의 신사였다. 어서 오세요. 정우성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다. 박지은 씨와 수아구나. 우리 아들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단다. 지은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수아도 예의 바르게 절을 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정우성의 부모님은 수아의 인사에 감동한 듯했다. 아이고, 정말 예쁘고 예의 바른 아이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들이 여러 장 걸려 있었다. 정우성 아저씨가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수아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정우성의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래, 우성이 어렸을 때는 정말 장난꾸러기였단다. 그들은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정우성의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두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지은은 점점 더 편안함을 느꼈다. 식사 후 정우성의 아버지가 수에게 제안했다. 수아야, 뒷마당에 작은 연못이 있는데 거기 예쁜 물고기들이 있단다. 할아버지랑 같이 가볼래? 수아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사이스. 네, 할아버지. 수아와 정우성의 아버지가 뒷마당으로 나가자 정우성의 어머니가 지은에게 말했다. 수아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네요. 잘 키우셨어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수아는 제 인생의 전부예요. 우선기가 당신과 수아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당신이 얼마나 강인하고 현명한 여성인지 정말 만나 뵙고 싶었어요. 지은은 부끄러워졌다. 과찬이세요. 정우성이 미소 지었다. 과찬이 아니에요. 지은 씨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정우성의 어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 씨,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우선기가 이혼한 여성과 아이가 있는 분을 만난다고 했을 때 걱정이 좀 됐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을 만나보니 우선기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은은 감동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우성 씨를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오후 그들은 정우성의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수아는 정우성의 아버지와 함께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고 정원에서 놀았다. 어머니는 지은에게 가족 앨범을 보여주며 정우성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아는 뒷좌석에서 골아떨어졌다. 하루 종일의 활동으로 지친 것 같았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지은이 말했다. 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정우성은 미소 지었다. 부모님도 당신과 수아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특히 어머니가요. 나중에 전화해서 수아가 너무 예쁘고 똑똑하다고 연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은은 행복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인생은 정말 놀라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수아가 그날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지금도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지은은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고마워요, 수아야. 내 용기 덕분에 우리는 지금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어. 일요일 아침, 지은은 일찍 일어나 수아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민호와 그의 새 여자친구 서연이 수아를 만나러 올 예정이었다. 수아야, 일어날 시간이야. 지은이 수아의 방으로 들어가 부드럽게 불렀다. 수아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오늘 아빠가 오는 날이에요? 응, 그리고 아빠가 특별한 사람을 데려올 거야. 수아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서연 이모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그래, 아빠의 여자친구 서연 씨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해. 저도 이모를 만나고 싶어요. 수아가 신이 난 듯 대답했다. 지은은 딸의 반응에 안도했다. 수아는 이미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고 오히려 기대하는 듯했다. 아침 식사 후 그들은 집을 정리하고 민호와 서연의 방문을 준비했다. 수아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뭘 그리고 있니? 지은이 물었다. 아빠와 서연 이모를 위한 선물이에요. 수아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정확히 11시 초인종이 울렸다. 지은이 문을 열자 민호와 서연이 서 있었다. 서연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긴장한 듯 미소 짓고 있었다. 안녕, 들어와. 지은이 그들을 맞이했다. 민호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지은아. 이쪽은 서연이야. 서연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은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은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저도 반갑습니다, 서연 씨. 들어오세요. 수아가 거실로 달려왔다. 아빠, 민호는 딸을 안아들었다. 우리 수아 보고 싶었어. 수아는 민호의 품에서 내려와 서연을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서연 이모. 서연은 놀란 듯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 수아. 드디어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가워. 아빠가 너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 수아는 그녀가 그린 그림을 들어 보였다. 이건 이모랑 아빠를 위한 선물이에요. 서연은 감동한 표정으로 그림을 받아들었다. 와, 정말 예쁘구나. 고마워, 수아. 지은은 그들에게 차와 간식을 내왔다. 처음에는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지만 수아의 자연스러운 태도 덕분에 분위기가 점차 풀렸다. 서연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지은이 물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저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어요. 주로 아동 도서를 담당하고 있죠. 와, 그래서 수아와 이렇게 잘 통하나 보네요. 지은이 말했다. 서연은 수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수아가 책을 좋아한다고 들었어. 다음에 재미있는 책들을 가져올게. 수아는 기뻐하며 박수를 쳤다. 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모. 민호는 지은에게 말했다. 어제 정우성 씨 부모님을 만났다고 들었어. 어땠어? 지은은 미소 지었다.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 수아도 금방 친해졌고 민호는 진심으로 기뻐 보였다. 다행이네.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지은아. 그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점심시간까지 보냈다. 수아는 서연에게 자신의 장난감과 그림책을 보여주느라 바빴다. 서연은 아이들과 일하는 데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수아와 소통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지은이 주방에서 준비하는 동안 서연이 도와주겠다고 따라왔다. 지은 씨, 솔직히 말하면 오늘 정말 긴장됐어요. 서연이 말했다. 수아와 처음 만나는 것도 그렇고 당신을 만나는 것도. 지은은 미소 지었다. 저도 처음에는 조금 걱정했어요. 하지만 서연 씨가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되어 기뻐요. 민호도 많이 변한 것 같고요. 서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호 씨가 과거에 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그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보면서 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거죠.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아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당신이 정말 잘 키우셨어요. 지은은 감동했다. 고마워요. 수아는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놓은 아이예요. 그들은 함께 점심 식사를 준비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은은 서연이 진심으로 수아를 아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식탁에 모여 점심을 먹으며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수아는 양쪽 부모와 새로운 어른들 사이에서 행복해 보였다. 아빠, 이번 주말에 부산에 놀러 가도 돼요? 수아가 갑자기 물었다. 민호는 놀랐다. 그럼 물론이지. 하지만 엄마와 먼저 상의해야 해. 수아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엄마 저 아빠네 집에 가도 돼요? 서연 이모도 같이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그래, 괜찮아. 아빠와 서연 이모의 집도 구경하고 오면 좋겠구나. 와, 수아가 기뻐했다. 그리고 정우성 아저씨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모든 어른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수아야, 정우성 씨는 일이 있을 거야.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아저씨가 받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아저씨도 아빠랑 친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래,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우성 씨도 만나보면 좋겠구나. 식사 후 서연이 수아를 위해 가져온 선물을 꺼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인형과 새 그림책이었다. 와, 감사합니다, 이모. 수아가 기뻐하며 말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이 책은 내가 편집한 거야. 주인공이 수아처럼 용감한 여자아이란다. 수아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책을 펼쳤다. 저처럼요? 응. 네가 법정에서 진실을 말한 것처럼 용감하게 행동하는 아이야. 서연이 말했다. 지은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두 수아의 용기 덕분에 지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민호와 서연은 떠날 준비를 했다. 수아는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이제 정기적으로 아빠와 서연 이모를 만날 수 있다는 약속에 위로를 받았다. 다음 주말에 부산에서 만나자. 수아야, 민호가 말했다. 수아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이모도 같이요. 그들이 떠난 후 지은은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진행되었다. 엄마, 서연 이모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수아가 엄마 옆에 앉으며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그래, 정말 좋은 분 같구나. 마음에 들어? 앤니! 이모가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책도 가져다 줬어요. 아빠도 이모랑 있을 때 더 행복해 보여요. 지은은 딸의 관찰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래, 아빠도 행복해 보이더구나. 엄마도 정구성, 아저씨랑 있을 때 더 행복해 보여요. 수아가 순진하게 말했다. 지은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렇구나. 언제 우리 모두 함께 놀러 갈 수 있어요? 아빠, 이모, 정우성 아저씨, 엄마, 그리고 저요. 지은은 잠시 생각했다. 그것은 아직은 조금 이른 단계처럼 느껴졌지만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른다. 글쎄, 언젠가는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날 저녁, 정우성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어땠어요? 민호 씨와 그의 여자친구와의 만남이. 지은은 미소 지었다.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서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수아도 그녀를 좋아하고요. 다행이네요. 수아가 모든 상황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기뻐요. 네, 저도요. 사실 수아가 우리 모두 함께 놀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정우성은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요? 그건 재미있을 것 같네요. 어쩌면 언젠가는요. 몇 개월이 더 흘렀다. 지은과 정우성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수아도 정우성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민호와 서연은 부산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수아는 정기적으로 그들을 방문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정우성은 지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그는 한강공원에서 지은과 수아를 위한 작은 피크닉을 준비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날이었다. 지은 씨, 당신과 만난 지 1년이 됐어요. 정우성이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수아는 근처에서 꽃을 모으며 놀고 있었다. 정우성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난 당신과 수아를 정말 사랑해요.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우성은 상자를 열어 아름다운 반지를 보여주었다. 박지은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지은은 감동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수아가 그들에게 달려왔다. 엄마, 왜 울어요? 정우성이 설명했다. 수아야, 나랑 엄마가 결혼하기로 했어. 그러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괜찮을까?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활짝 웃었다. 저는 벌써부터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식은 하고 싶어요. 제가 꽃을 뿌릴 수 있어요? 그들은 함께 웃었다. 정우성은 지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수아는 기쁘게 박수를 쳤다. 6개월 후 지은과 정우성의 결혼식이 열렸다. 그것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이었다. 수아는 예쁜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꽃을 뿌리는 역할을 맡았다. 놀랍게도 민호와 서연도 초대되었다. 그들은 축하의 마음을 담아 참석했다.
민호는 지은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다. 정말 행복해 보여, 지은아. 정우성 씨는 좋은 사람 같아. 지은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민호야. 너도 행복해 보여. 서연은 지은에게 따뜻한 포옹을 건넸다. 정말 축하해요. 수아가 이제 두 집 모두에서 행복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결혼식 후 지은과 정우성 그리고 수아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그것은 넓은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집이었다. 수아는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되었고 정우성은 그녀를 위해 작은 미술 스튜디오를 만들어 주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정우성은 수에게 진정한 아버지 역할을 했고 지은은 오랜만에 진정한 파트너십을 경험했다. 민호도 그들의 삶의 일부로 남았다. 그는 정기적으로 수아를 만났고 때로는 가족 행사에 서연과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수아가 6살이 되던 해 그녀는 학교에서 특별한 과제를 받았다. 나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수아가 집에 돌아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 지은과 정우성은 놀랐다. 그림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다. 가운데에는 수아가 있었고 그 주위로 지은과 정우성, 민호와 서연, 그리고 양가 조부모들이 모두 그려져 있었다. 그림 위에는 내 특별한 가족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선생님이 제 가족이 정말 특별하대요. 수아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엄마, 아빠, 형제, 자매만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 주니까요. 지은은 감동의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수아를 꼭 안아주었다. 그래, 우리 가족은 정말 특별해. 그리고 그건 모두 너 덕분이야, 수아야. 수아는 미소 지었다. 제가 법정에서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죠. 정우성은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네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야. 그 작은 용기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꿨어. 그날 밤 수아가 잠든 후 지은과 정우성은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3년 전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이 말했다. 민호의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정우성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빛의 시작이 되기도 하죠. 수아가 그날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지은이 말했다. 정우성은 미소 지었다. 우리 수아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그녀의 순수함과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꿨죠. 지은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도 제 인생을 바꿨어요. 당신이 저와 수에게 보여준 사랑과 이해, 정말 감사해요. 정우성은 지은을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더 많은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약속을 지켜보는 듯했다. 지은은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사랑과 진실, 그리고 용기로 가득 찬 삶이었다. 거짓과 두려움으로 시작된 여정은 이제 진실과 사랑의 이야기로 변모했다. 수아의 작은 목소리가 외친 아빠가 잘못했어요 라는 말은 단순한 아이의 외침이 아니라 그들 모두의 인생을 바꾼 용기의 순간이었다. 지은과 정우성, 그리고 수아는 함께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다. 핌다 히스토리아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수아와 지은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긴 특별한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컨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